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좀 했습니다. 우리 리님을 우리 채널에서 그 반도체 및 AI 전문가로 계시죠. 네. 우리 리님을 초청을 해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2차 전지 관련 내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튬 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 그리고 2차 전지 응용 분야,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화학 물질별 특성, 단점, 그리고 배터리 타입, 그리고 배터리를 조립 공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배터리 분야에서 결국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전기 자동차 쪽이죠. 그래서 친환경 시장 쪽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현재 저희 코스피랑 코스닥에 올라와 있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2차 전지를 판매하고 있는 셀 메이커의 주요 고객사 현황, 그 다음에 저희 한국에 있는 셀 3사의 밸류체인,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중국인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법안에 관련해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생에 대한 회사들도 간략히 알아보고 지금의 많은 배터리들은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전구체 배터리를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차 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챗 GPT에 한번 정의된 거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이제 충전이 가능한 전지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충전하여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2차 전지들은 리튬 이온, 리튬 카드뮴, 리튬 수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2차 전지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저희가 1차 전지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를 테슬라에서도 직접 2차 전지 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2차 전지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을 이용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림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전기선을 타고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이 되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전기선 없이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 놓았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나 핸드폰을 동작시키시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 그때 필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는데 거기에 E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요게 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전자들이 움직여서 전기가 되고 그게 전기 제품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이 배터리에 저장을 시키느냐가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방법을 이제 찾은 게 뭐냐면 화학적인 에너지로 이 전자 단위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리튬이라는 물질에다가 리튬이라는 원자 물질에다가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리튬이 굉장히 그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그 전자를 가장 빨리 방출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리튬에서 전자가 분리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리튬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 2차 전지 안에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서 리튬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할 때 그 전자가 분리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각 가정에 이동시키는 것처럼 그 리튬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쪽에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 자동차나 핸드폰 쪽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충전할 때 이 리튬이 옮겨가는 것과 그 전자가 옮겨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방전은 거꾸로 이 2차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의 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 때 이 전자들이 그 전기 모터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이 화학적인 물성을 가지고 이 리튬과 전자들을 잘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게 만든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 그래서 현재 그 2차전지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차전지 응용 분야는 저희 2차전지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비즈니스 영역에 보시면 가장 큰 게 자동차 전지 영역이고, 두 번째가 소형 전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SS 전지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도 2차 전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이 수익을 내고 있는 분야 자체가 자동차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S 기준으로 배터리가 거의 한 2만 개 이상 그런 2차 전지가 배터리 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가 차지하는 원가가 거의 40%나 50% 정도 되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 전기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뭐 이 2차 전지의 미래는 전기 자동차의 발전에 거의 90% 이상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저희 이제 그 주식 시장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NCM 배터리니, NCA 배터리니, LFP 배터리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이 양극재에 사용되는 화학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CM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NCA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는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가지고 CATL 중국 업체가 굉장히 강자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타입별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기차들은 NCM이나 NCA 혹은 NCNA 타입의 용량이 굉장히 작아도 출력을 많이 낼 수 있는 타입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들은 아무래도 이 양극재 물질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고 가격도 비싸서 이제 LFP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CATL에서 이제 주력으로 나오게 되죠. CATL의 LFP 쪽은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건 좋지만 출력이나 부피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 생긴 모양 타입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평평하게 이제 배터리를 만든 타입이 있고, 기존에 LG화학, LG이노베이션 쪽에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각형이라고 해서 보시면 네모난 배터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1차 전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배터리 같은 타입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테슬라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보시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 셀을 만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방장님,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 S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직경이나 높이 가지고 2170, 4680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70이다 그러면 지름이 2cm, 2.1cm고 높이가 7cm인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양산은 하고 있는 지름이 4.6cm, 높이가 8cm인 4680 배터리들도 지금 초기 양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7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S에 제가 알기로는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4680이 한 7천 개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이 배터리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쉽게 이제 배터리 팩을 조립을 하는 공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조립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양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극이 있어야 되고, 가운데 리튬이 통과할 수 있는 분리막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리튬이 굉장히 불안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극에 있는 물질하고 음극에 있는 물질이 서로 만나면 거의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리튬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해질 액체 물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조그만한 그 원통형이나 아니면 각 타입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조립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저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 저도 이번에 좀 살펴보면서 많이 알게 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저희 고려청자 그 황토를 가지고 고온에서 그 열 처리를 해가지고 빛색 푸른색 계통의 빛색을 이제 찾아내게 되죠. 그 정도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그 리튬하고 전자를 화학적으로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물질을 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거를 열을 통해 가지고 두 번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양극재 만드는 기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더라고. 전 세계에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뭐 손에 꼽힌다고 하니까 이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그 차지하는 가격적인 면에서 한 50%,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이 배터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친환경차, 결국은 전기 자동차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지금 밑에 보시면 BEV, PHEV, HEV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BEV는 말 그대로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고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지금 또 저희 현대자동차나 기아 자동차에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과 같이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 타입이 있죠. 그래서 이 PHEV 시장도 아직까지는 생산이 되고 있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2030년도까지 어느 정도 마켓 시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하늘색이 순수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예상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2년도 2년도에 보시면 한 100만 대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보시면 이제 130만 대 정도 그렇게 1300만 대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에서 워낙 이 BEV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산업 자체가 이 전기 자동차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미래는 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 자체도 이 자동차 회사들이 한번 개발하기까지 최소 한 3년에서 뭐 심지어는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산업을 좋게 그리고 이미 많이 주식시장에서 올해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놨고 그걸
2, 3년 안에 생산해서 이익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